이제 마지막인데 이 혼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억만 다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게 우리가 그 소요유라는 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소요하고 논 있는 것. 이 소요유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논이고, 뭐 그냥 소요의 목적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소요는? 없습니다. 여행하고 달라요. 여행에는 목적이 있죠. 여행의 이야기, 가장 서양의 고대 여행이가 뭐죠?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는 목적 있는 여행을 했어요.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트로이 전쟁에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뭐죠? 귀향이 목적이었습니다. 소요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논 있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장자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소요해? 어떻게 놀아? 어디서 놀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재물론이죠. 그럼 우리가 왜 못 놀지? 우리가 왜 소유를 못하지? 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삶밖에 살 수 없지? 왜 구속된 삶을 살지? 여기 소유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무대와 유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 얽매인다는 뜻이에요. 유대에서 무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이제 장자의 얘기인데 왜 우리는 무대로 못 가지? 왜 유대가 되는 것이지? 재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나 아닌 것하고 구분을 해요. 그 구분이 첫째가 뭐냐면 나를 시라고 보고 다른 사람을 피라고 보는 겁니다. 나하고 나 아닌 것.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나는 결국은 옳은 것이 되고 저거는 틀린 것이 돼요. 시비를 구분하게 되죠. 이러한 마음을 장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 마음이 어떠한 가치 판단과 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자가 보니까는 모든 물은 같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만의 인식을 가져요. 자기만의 인식.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그럼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조삼모사의 예가 나옵니다. 조삼모사. 제가 좀 기존의 해석과 조금은 다른 좀 해석을 좀 했는데요. 조삼모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공이 있고 원숭이들이 있는데 처음에 원숭이한테 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도토리를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요. 말도 안 돼! 야, 뭐 어떻게 줄 거야 했더니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들 많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원숭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다. 어리석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리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공이 어떻게 했지? 원숭이의 이 얘기를 알았어. 들어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숭이가 이해가 돼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하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하고 뭐가 다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런 생각을 해,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원숭이의 인식입니다.
원숭이의 성심 속에서 나온 인식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원숭이가 이거를 주장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저공은 들어줘요. 왜? 나는 원숭이를 이해는 못하지만, 응? 하지만 그래 너의 인식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어떠냐는 얘기예요. 응? 조그만 어떤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어? 이게 옳은데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아니면 너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너는 왜 회의주의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심과 인식의 과정을 알게 되면은 각각의 물들이 나와 다른 이유는 뭐죠? 각자의 성심을 통해서 인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러한 물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의 인식을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조상모사의 어떤 그 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재물론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 유명한 호전몽이죠. 호전몽. 호전몽.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죠. 물론 소요의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화입니다. 화. 변화할 때 화자.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로 화합니다. 변화. 이것이 중요한 화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재물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비가 있고 장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장주가 현실이고 나비가 꿈입니다. 그래서 야,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주가 얘기하는 것은 장자가 얘기하는 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텍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것인지 장주의 꿈을 꾸는 것인지 장주가 나비의 꿈을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물화라고 표현합니다. 물화. 그러면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혹시 그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에 보면은 처음에 데카르트가 의심을 하는 것이 꿈이 현실인지 아닌지 이걸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출발점은 장주랑 비슷합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꿈과 현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결론이에요. 하지만 장주는 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나도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이 고정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이 고정되게 있다는 현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세요.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살아요. 희망도 꿈이고 공포도 꿈입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슨 주식을 하나 샀어요. 그럼 어떤 꿈을 꾸죠? 모를 거야. 어? 뭐 이제 명예퇴직을 해서 치킨집을 열었어요. 이건 대박 날 거야. 꿈을 꾸잖아요. 또는 어떤 꿈을 꿉니까? 갑자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나 저기 네 남편이 아니 네 부인이 저기 어떤 어떤 여자랑 같이 앉아 있는 거 봤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머릿속에서 꿈을 꾸죠. 에?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원래 일찍 들어온 애가 아니 뭐 일찍 들어온 애 없죠. 하여튼 12시가 돼서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꿈을 꾸죠. 이 새끼 어디서 뭐 하는지 또는 이 가시나가 어디서 뭐 하는지 꿈을 꾸죠. 악몽을 꿉니다. 이게 다 꿈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변화라는 것, 이 화가 죽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의 물화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것도 꿈이에요. 이것이 재물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물이 같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물의 변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거쳐갑니다. 라는 얘기가 이 재물론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삶을 길러야 할까? 어? 이 삶을 잘 살까? 삶을 길러야 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보더라도 장자는 초월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단어로 볼 때는 초월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무하유지향, 방외지사, 사해지외 이런 얘기들이 이 세상은 좀 예를 들면은 가치가 덜하고 저 내세가 훨씬 좋은 가치야. 그 내세를 위해서 굴러 가. 도 닦아서 이런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을 길러야 돼요. 그럼 생을 길리는 방법이 뭘까요? 응?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응? 어, 그 견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중용을 얘기하고 일단 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포정이 소를 이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양생의 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죄를 지어서 다리를 잘린 응? 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새끼 때문이야. 아니면 쟤 때문이야. 아니면 또는 자책을 하거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생과 방법이 달라요. 장주는 뭐예요?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명히 닥쳐옵니다. 이게. 그때 우리는 문제는 불행한 일이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2차 가해를 합니다. 요즘에 2차 가해 유행하죠? 보통 이제 성추행이나 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자에 의한 2차 가해예요. 실제 가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자가 나를 가해할 때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2차 가해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가해입니다. 누군가가 1차 가해는 내가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가 나한테 가하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거를 받아 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장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2차 가해는 하지 말자. 제 식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치 나비가 장주의 꿈을 꾸고 장주가 또 다른 꿈을 나중에 꾸겠죠. 근데 아직 꿈을 꾸지 않은 상태. 그럼 나중에 다시 그 꿈으로 화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생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그럼 장주가 제안하는 이 양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얘기죠. 그럼 양생주 다음에 뭐죠? 인간생이에요. 인간생. 점점 현실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도 우리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은 길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요. 산목과 문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떤 장인이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는 엄청난 크게 큰 나무가 있어. 장자는 하여튼 스케일이 큽니다. 소 100마리를 그늘을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 목공의 대장이 가다가 버득버득 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는 배도 못 만들고 배 만들면 가라앉고 그릇을 만들면은 물이 새고 뭐 등등 열매도 못 먹고 쓸데없는 산목이다. 쓸데없는 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볼 때 이 장인은 자기와 이 나무를 똑같이 물러보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보고 자기 바깥을 물러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보고 이게 산목인지 문목인지 평가를 한 거예요. 쓸모 있는 것인지 쓸모 없는 것인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너도 산 있는 주제에 쓸모 없는 놈인 주제에 네 몇 년 사냐? 난 지금 1000년 2000년 산다. 왜?
바로 무용했기 때문에. 응? 무용했기 때문에 내가 천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이죠. 이것이 인간세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때요? 여러분, 저는 유용해요. 저를 써주세요. 저는 여기에 쓸모가 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장자가 볼 때는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쓸모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쓸모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버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어? 그러면 이게 자기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장주 얘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덕충부죠. 덕충부. 그러면 이 덕이 충만한, 덕의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죠. 골자, 다리가 잘린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장애인, 또는, 지리소 같은, 이 고추에다가, 배꼽이 입술에 가 있고, 어깨가 정수리에 가 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덕충부 자체를 좀 더 읽어보면 꼼꼼하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좀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덕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논어나 대학이나 맹자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 안에서 성, 내 하게 되면은 형, 왜 한다는 표현이 대학에 나오거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우리는 어떤 그 외관에서의 덕을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질, 덕, 이런 것과 다른 역설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이 덕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 대종사죠. 대종사에서는 좌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안토해가 예악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인의를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악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장자와 공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공자가 살았던 시대와 장자가 살았던 시대가 좀 한 짧게는 한 100여 년, 길게는 한 20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변했고, 당시에 육아라고 하는 인간들이 벌이는 작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인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예학은 보통 지식이에요, 지식. 네? 그때 당시에 인이나 예학.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서의 인의, 지식으로서의 예학을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했을 때, 수영 교본을 딸딸 외우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지만 수영 교본을 보면 안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수영 교본대로 해봅니다.
또는 수영 강사가 시키는 대로 자 팔을 이렇게 돌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숨을 이렇게 내뱉고 그런 대로 따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영을 못합니다. 교본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내용도 어떻게 되죠? 잊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물에 뜰 수가 있어요. 그 나한테 알려진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에 보면은 그 호자와 열자의 관계에서 의하면은 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뒤에 왼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맞나? 그거 망전. 맞나? 이게 전이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그물. 이렇게 큰 그물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뭐라 그러죠? 통 같은 거. 통발 이렇게 전이고 고기를 잡았으면은 통발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그리고 득토 망체. 쟤는 이게 덫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득의 망언. 뜻을 얻었으면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도 모르면서 뜻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뭐 장자는 원래 이런 내용이야. 읽지도 않고 공자는 원래 이래. 내가 맹자는 좀 알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읽고의 가치도 없고. 하지만 내가 언을 통해 가지고 이 언은 아까 얘기했던 문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뜻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은. 그게 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망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고 아까 대충 막짐처럼 꽉 차 있으면서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저는 저 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제 학습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곧 내가 이미 몸의 지식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알고 있던 것을 몸에서 체득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귀에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야, 핸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한 몇 년 동안 탔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들었던 얘기 기억하나요?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망이. 저는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완전히 자칫 잘못하면 멍 때리는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식까지 했으면은 이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핵심을 저는 이걸로 좀 보고 싶은데 인간식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물, 동, 체. 다른 물인데 몸은 같아. 근데 저는 이게 많은 것을 지금 여기 거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비유를 들면은 자 손하고 발하고 어떤 것이 더 나와 가깝고 어떤 것이 더 나와 다를까요? 물로서는 손이나 발은 다르지만 눈도 다르고 입도 다르지만 실제 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자가 볼 때. 우리는 너하고 나는 또는 이것과 저것은 완전히 다른 것, 전혀 관계가 없는 뭔가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것을 봐야 할 때 같은 걸 보고 다른 걸 봐야 할 때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혹시 줄기세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또는 간세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줄기간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요.
그 황우석 옛날에 사태 때문에 줄기세포를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됐는데 이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죠? 줄기세포는 나중에 무엇이 되는 세포예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줄기세포.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로 드러난 것, 눈세포는 눈이라는 물로 드러났죠? 또는 손톱세포는 손톱이라는 걸로 드러났죠? 물로써. 하지만 그것은 처음엔 무엇이었어요? 간세포였습니다. 다 줄기세포였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